사기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사마천이 세상을 떠나시고 반세기 만에 약 50년 만에 외손자가 사기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보여줘도 된다라고 하는 황제의 허락을 받습니다. 양운이라고 하는 외손자가요. 그 사마천 따님 가운데 사마영이라고 하는 따님이 양씨 집안에 시집을 갑니다. 여기 소세원의 그 양씨가 아니고요. 그 소세원의 양자진 선생님은 삼수변해서 이렇게 그죠? 대들보 양자가 쓰시잖아. 맞죠? 물량이라 그래요? 예. 예. 근데 여기 양씨는 이제 나무복변에 예, 예. 그래서 양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한나라 그 서한 이제 우리 전한 또는 서한이라고 하죠. 한나라 서한 말기에 조정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마영이라는 분이 따님이. 그래서 조정이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날 때 남편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성공하는 쪽에다 편을 들게 해요. 남편을. 그래서 양씨 집안이 조정으로부터 큰 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리고는 사마영도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마영한테도 황제가 표창을 내리고 그랬어요. 사마천 따님한테. 요때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외손자가 우리 외할아버지 책 좀 공식적으로 읽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4, 5, 50년 만에 사마천 사기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을 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주간이나 목간, 사마천이 똑같은 걸 두 부를 씁니다. 한 분은 세상에 내놓고 한 분은 명산에 감추어뒀다가 훗날 눈 밝은 사람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뭐냐 그러면 혹시나 이 책이 권력자의 눈 밖에 나가지고 폐기당할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발표된, 즉 사람들한테 빌려준 요 130권의 주간이나 목간은 아마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모를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외손자가 황제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세상에 선보인 게 두 번째 본이 아닐까 싶어요. 집안에 보관을 이제 사마천은 명산에다 산에다 숨기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집안에다가 보관을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요 판본이 외손자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선을 보인 게 4, 5, 50년 만이고 그로부터 약 50년 이내에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내용이 한나라 귀족들의 사후 세계를 지배합니다. 요건 제가 이제 처음 중국에서도 여기에 주목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한나라 시대 때 귀족들의 무덤은요, 벽돌 무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벽돌을 쌓아 올려서 만든 분이다. 그래서 무덤 안 내부를 바닥도 벽돌로 깔고 좌우 벽이나 천정도 벽돌로 전부 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위에다가 봉분을 씌우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입니다. 벽돌 전자. 예.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바닥, 벽돌을 깐 바닥 가운데에다가 이제 관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벽돌을 그냥 쌓아가지고 무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벽돌에 치장을 합니다. 그 벽돌에다가 뭔가 문양을 집어넣는 거야. 그 가운데 그림도 집어넣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화상전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린 벽돌이에요. 예. 화상전인 이게 전부 다 벽돌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을 전부 다 탁본한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 화상전의 내용이, 그림의 내용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귀족들의 사후세계 무덤을 장식하는 고사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고사가 무덤을 장식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사기가 미친 영향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향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뭐냐 그러면 자객열전에 나오는 현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는 장면,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지금 벽돌이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벌써 나와 있죠. 이거 말고도 같은
그 테마를 가지고 소재를 요걸 가지고 벽돌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4, 5세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셈이 됩니다. 실제로. 현가자 화생이니까요. 예. 현가자 시황 화상제. 두 번째는 여기는 사마천 사기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사기에 보면은 안영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관중과 더불어서 안자가 나오는데 그 안자가 복숭아 2개를 가지고 임금의 총애만 믿고 설치던 3명의 장사를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걸 이도살 삼사라고 합니다. 두이자에다가 복숭아 도자, 죽일 살자에다가 석삼자, 그 다음에 선비사자 써서 이도살 삼사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이 복숭아 2개, 일부러 복숭아 2개를 가져와 가지고 세 사람한테 못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골고루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복숭아도 못 얻어 먹을 바에 내가 뭐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죽기로 맹세한 사이인데 그냥 있을 수 있냐 해서 다 따라 죽어요. 그래서 임금 옆에서 임금의 사랑만 믿고 설치던 3명의 난폭한 신하들을 복숭아 2개로 죽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런 소재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기에 나오는 안자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밖에 인상여도 이제 화상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마천 사후 1세기 이내에 한나라 귀족들의 사후세계를 무덤을 장식하는 고사로서 사기의 영향력을 첫 번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역사책 하면은 2개를 듭니다. 2가지를 듭니다. 대표적인 역사설은 하나는 사마천 사기고 또 하나는 사마광의 자치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양사마라고 부르죠. 사마천 사기는 서술체제가 기전체, 역사서술체제를 대표하는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부터 1000년 뒤에 나온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기사본말장, 즉 편년체입니다. 편년체. 연대순으로 편찬한 역사책. 쭉 저 전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대 시대까지 약 1000몇백 년의 역사를, 이것도 통사입니다. 양대 통사로서 하나는 기전체 서술체제로 기록한 대표적인 책이 사마천 사기고, 또 하나는 사마광이 편찬한 편년체 역사서술체제인 자치통감. 이 2가지가 중국 역사책을 대표하는 2 통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론을 하죠. 그래서 대표 선수 2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관이나 정신은 한쪽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사마천 사기는, 자치통감은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즉 송나라의 정권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황제들에게 읽히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 자치통감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제왕학의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요, 이 자치통감 판본을 중국으로부터 얻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다. 그만큼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치 철학이라든지 통치 방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왕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마광이라고, 사마광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인 정치가입니다. 사마광하고 같이 살았던 시대에 진보적인 정치가는 누구냐 그러면 왕안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안석. 둘이가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죠. 한쪽은 개혁파,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왕안석의 새로운 법을 내가지고 송나라는 굉장히 문약했어요. 그러니까 4대 부들의 천국이긴 했는데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왕안석이 송나라의 정치를 개혁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할 때마다 딴지를 걸고 넘어졌던 사람이 요 사마광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삶 자체는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고 모범이 되는 관료 생활을, 보수에 진짜 보수하면은 사마광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 보수도 배우려면 이런 사람을 배워야 돼요. 사마광 같은 사람을. 그리고 요 중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소동파라는 사람이에요. 다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네. 소동파는 왕안석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리고 사마광에 대해서도 근데 너 꼴통이다 라고 비판을 많이 가했던 인물이 소동파. 굉장히 자유분방한 인물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기와 자치통감이 있다. 이 2 책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모택동이 가장 좋아했던
즐겨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사기하고 자치통감. 마오쩌둥이. 그래서 49년도 장개석을 대륙에서 내쫓고 북경으로 모택동이 들어갔을 때 모택동의 가죽가방에 이 두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 하루도 역사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 모택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